안녕하세요.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저희가 확보한 영상과 메모 자료를 바탕으로 간병살인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 간병 끝에 가족을 살해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들. 이게 단순 범죄와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 정부 보고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요. 이게 뭐 순간적인 분노 이런 것보다는 아주 오랜 간병 과정에서 쌓인 깊은 절망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절망감이요. 아, 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희망이 안 보인다. 이런 좌절감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통계적으로도 이게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총 228건이었고요. 매년 평균 한 13건 이상씩은 꾸준히 발생했어요. 매년 13건 이상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근데 특히 2011년부터는 이게 두 자릿수로 딱 늘어나더니 2019년에는 26건까지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랑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아, 고령화랑 맞물려서 더 늘어나는 추세군요. 그럼 혹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서 좀 두드러지는 특징 같은 게 있었나요? 자료에 보면? 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이죠. 그리고 가해자 역시 73%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어요. 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간병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노노간병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게다가 가해자 중 75%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거의 대부분 한 94% 이상이 환자와 같이 살면서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령인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걸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속 A씨 사례를 보면 그 절망감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대학생 A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5년 동안 홀로 간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고요. 혼자서 5년 동안요? 와. 네. 근데 결국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고 결국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A씨가 나중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그 이상이 되어버려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그 말이 참 많은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간병하다 파산하거나 아니면 간병인 본인이 병원 얻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감당할 수 없었다. 그 한마디가 정말 무겁게 들리네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소진, 고립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군요. 이런 비극을 막으려고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일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은 상당히 일찍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개호, 우리말로 하면 간병이나 돌봄이죠. 이걸 범죄 원인 통계에 아예 포함시켰어요. 아, 원인 통계 자체에 넣었다고요? 네. 일단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문제의 본질부터 파악하자는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접근 방식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일본 통계를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좀 흥미로운 점은 간병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성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들 같은. 아, 남성 비율이 그렇게 높았군요.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지자체별로 남성 간병 교실 같은 걸 열어서 남성 간병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맞춰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거죠. 맞춤형 지원이네요. 법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2006년에 고령자 학대 방지 및 양호자 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양호자 지원 부분이에요. 양호자 지원이요? 네. 그러니까 간병하는 사람 자체를 법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냥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주체로 인정한 거죠. 아, 간병인 자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법에 명시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고서를 쓴 전문가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이제 간병은 더 이상 한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 네, 정말 더 늦기 전에 사회적인 시스템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 간병 살인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과 또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간병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